쓸모아.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인공호흡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인공호흡기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 의료진들은 이제는 어떤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영국 의사협회는 지난 1일 가망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인공호흡기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영국 보건당국은 다음 주까지 필요한 3만 개 인공호흡기 중 30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인공호흡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활용 가능한 인공호흡기가 전국에 3,000여 대에 불과해 인구 10만 명당 약 5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5,100대를 가지고 있어 인구 10만 명당 7대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 많다는 독일이 2만 5천여 대로 인구 10만 명당 30대 정도였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의료 책임자인 엘리케 루이스 에스쿠데로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인공호흡기 등 장비가 당장 3배는 더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의 부족도 심각하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미국입니다. 지난 1일까지 미국에서 당장 3만 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50개 주에 지원한 인공호흡기가 7,140개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앞으로 1918년 독감과 같은 상황이 온다면 무려 74만 개 이상의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등의 인공호흡기 생산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급해지자 러시아에게까지도 인공호흡기를 구하기 위해 손을 벌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러시아 인공호흡기를 비롯해 공식적으로 구입한 의료정비는 모두 60톤 분량으로 지난 1일 뉴욕에 도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MIT가 $100로 생산이 가능한 디자인을 온라인에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각국에게 놓여진 가장 큰 과제는 인공호흡기를 싸고 간단하고 빠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전 세계가 찾고 있는 간이 인공호흡기가 이미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미 국내에서는 불과 10만원에서 20만원에 생산 가능한 간이 인공호흡기가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성욱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 호흡재활센터 교수팀은 2016년에 간이 인공호흡기를 개발했습니다. 개발자인 강성욱 교수는 엠브백에 간단한 기계장치를 연결해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호흡을 장기간 보조해줄 수 있다며 간이 인공호흡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나라가 있으면 기본적인 제작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강성욱 교수가 값싼 간이 인공호흡기를 개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인공호흡기는 가격이 비싸고 쉽게 만들 수도 없는 장비여서 저개발 국가의 환자는 치료 기회를 갖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희귀난치성 지원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호흡 재활 교육을 위해 전세계를 다니던 강성욱 교수는 아직도 많은 나라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경제적 문제로 포기하는 환자가 많다며 이를 돕기 위해 간이 인공호흡기를 개발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세계에 부족한 인공호흡기가 한국에서 개발한 간이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는다면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계가 요청하는 한국산 진단키트에 이어 한국산 인공호흡기까지 한국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 국가들에게서 인공호흡기 때문에 슬픈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TV는 65세 미국 여성이 산소호흡기가 모자란 상황에서 인공호흡기를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내 아이가 있는 젊은 엄마의 호흡기를 가져오고 싶지 않고 장애가 있는 자식과 사는 70세 부모의 호흡기를 가져오고 싶지 않다. 지난달 31일 영국 데일리메일은 벨기에의 90세 여성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양보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쓰고 싶지 않다. 더 젊은 환자를 구하라. 난 이미 좋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 젊은이들이 자신들은 걸려도 생명에 큰 문제가 없다며 거리를 활보하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만약 노인들이 아닌 젊은 사람들의 생명이 더 위협적이었다면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어떤 것이든 해서라도 우리를 지키려 하셨을 것이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